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과 함께하는 출발 마켓온 금요일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예, 이번 한 주 3일 거래일인데요. 어제 이천선이 무너지면서 다소 좀 충격적인 그런 그 연초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애플이 어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친 거고요. 미국 증시도 애플 쇼크로 인해서 다시 좀 밀려났습니다. 다우가 2.8%나 밀린 흐름들입니다. 예, 이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들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뭐 애플도 그렇고 사실 미국에서 소위 이제 황이라고 불렀던 그 기업들의 그 시대가 조금 저무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들을 갖게 됩니다. 애플은 고점 대비 주가가 40%나 지금 밀려난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반도체나 IT들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오늘은 그런 충격에서 뭐 조금은 벗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야간 선물도 낙폭이 미국 증시 하락폭보다는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어제 좀 선반영한 부분도 있어서 기대를 좀 하면서 부진한 건 사실인데 예, 어디가 또 돌파구가 있을지 찾아보면서 이야기 시작합니다. 출발 마켓온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금요일 개장 전 전략 또 핵심 변수들 체크합니다. 이항영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애플 얘기를 먼저 해야겠죠. 우리가 이제 사실 몇 차례 최근에 몇 년간 보면 이제 애플 쇼기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애플 환호하는 것보다는 애플 충격이 많았는데요. 지금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부진 우려 이런 걸 이제 회사 측에서 팀 쿡 CEO가 좀 미리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시장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하셨던 대로 애플의 주가가 마디마디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최대 하락한 거는 고점 대비 50% 이상 떨어진 적도 있는데 그건 아주 오래된 일이고 최근 들어 보면 여하튼 15년 만에 그러니까 고점 대비 하락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한 39%가 지금 고점 대비 떨어졌어요. 233 뭐 이 정도에서 140달러까지 내려갔으니까. 그러니까 딱 그만큼 떨어진 폭이 모든 그 폭 자체가 미국 주식 시장에서 웬만한 주식보다 큽니다. 그 규모 자체가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시가총액 1위가 아성이 이제 웬만해선 뺏기지 않을 뻔했는데 지금 거의 4위까지 내려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가 많이 내려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거죠. 뭐 애플 주가 하락도 중요하겠으나 애플 주가의 하락이 애플만의 하락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제가 그걸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벌써 미국이나 해외 언론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부터 출발했다는 것이 많이 그런 시각이 있는데요. 거기에 승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많이 지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 시장의 포화를 확인했다라는 거죠. 물론 인도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건 아직 먼 얘기가 되겠고 아직 시장이 작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인구의 성장성은 있겠으나 아직 작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의 둔화가 핵심 요인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현실적으로 보면 어저께 미국 관련, 오늘 미국 관련도 마찬가지고 중국, 우리나라 그리고 유럽의 수많은 칩 메이커들 이런 것들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다 미쳤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심지어는 흥미롭게보다는 약간 우려되는 것이요. 애플 제품 자체가 다른 제품보다 월등하게 비싼 거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물론 마켓 시장의 어떤 소비자 권장 가격이라고 하나요? 법적으로 삼성도 비싸져 있지만 시장에서 실제로 매매하는 가격은 아이폰을 따라올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1,000 이상 제품에 대한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뭐 핸드백이 됐건 의류가 됐건 모든 소위 럭셔리 시장, 그러니까 유럽의 고급 시장 제품이 오늘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의 이축은 내려가는 것도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 분명히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어느 정도 충격적이었냐 보면 애플의 오늘 하루에 애플의 투자 의견이라든가 코멘트 내는 것이 글로벌 IB들 전체적으로 한 25건 정도 나옵니다. 최소한요. 이게 미국 동부 시간 네이션대로 제가 집계를 봤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모건 스탠리 등 최소 13개의 증권사 목표 주가를 내렸고요. 최소 3곳은 투자 의견 자체를 내렸고요.
최소한 것은 투자 의견은 상향하기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컨센서스 전망치가 목표 주가 컨센서스가 한 3달째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그 빨간색이 드러나면서 투자 의견 자체가 좀 목표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애플의 주가 하락은 이미 우리 시장에도 삼성전자 특히 SK하이닉스 있었지만 국내 시장에도 그런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인 기술주, 전방적인 소비주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필수소비 소비재는 아니지만 흔히 해서 임의 소비재라고 분류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전반적인 소비 둔화의 영향은 오늘도 좀 이어질 가능성을 우리가 좀 대비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게요. 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같은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애플이나 이런 충격들을 좀 받았습니다. 올 초 뭐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는 생각은 했었는데 개장하고 이틀 만에 이천선이 붕괴되니까 다들 그야말로 좀 멘붕이라고 할까요?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당장 좀 연초 흐름들을 보면요. 네, 좀 한 발짝 물러서서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증권사의 2019년 전망은 당초 작년보다 많이 내려가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확인드렸는데요. 저점은 신한구매에서 1,850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은 교보증권에서 2,550을 제시했고요. 물론 2,050, 2,000 얘기하는 곳이 있는데 그들 증권사는 이틀 만에 깨졌거든요. 전망 자체가요. 그러니까 여하튼 이 정도가 저점에서 고점 인시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핵심은 작년보다 눈높이가 낮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 분쟁, 뭐 경기 둔화도 있지만 핵심 중에 핵심은 2017년, 18년, 9년에 핵심 키워드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는데요. 2017년 주가가 40% 지수가 올라갔고요. 주당 이익 웬만한 것들이 뭐 더블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2017년은 기업 이익의 대규모 증가가 화두였습니다. 2017년이요. 작년은 뭐냐? 기업 이익의 둔화가 핵심이었고요. 물론 이제 다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나마 버텼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감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2019년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하더라도 기업이익의 감소 가능성이 지금 좀 송구스럽지만 다수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큰 화두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중에서 특히 반도체라든가의 핵심이죠.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잘 나갈 때는 잘 나간다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다른 기업이 안 좋을 때 보면 대한민국 상장사 이익의 45%에서 많게는 50% 가까이 차지하는 나라 기업이 이익이 둔화된다? 이거 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응 전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받아들이긴 쉽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시장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자체는요. 그 와중에 대응은 눈높이를 절대적으로 낮추셔야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반기에 좋아져서 2,500 간다, 2,600 간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머나먼 얘기다라고 제가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보수적 대응은 불가피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안전자산이나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셔야 되겠는데 문제는 이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분들 제가 지금까지 이 업계에 있으면서 익숙하지 않는데 이것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반드시 증권사나 은행의 PB분들과 좀 상의를 좀 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매매가 자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튈 수 있죠. 그것은 테마주나 개별주에 대한 투기적 매매, 기술적 대응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펀더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난무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것들의 확률도 작년보다 낮아져 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린 선택의 문제죠. 선택. 그렇기 때문에 아예 나는 매매할 자신 없다. 조금만 떨어지면 머리 아프다 하신 분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주식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주가는 기업 이익의 함수이다. 이 어떤 그 진리에 가까운 얘기들을 이학영 의원님은 일관성 있게 해주고 계십니다. 넥슨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이제 보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실로 확인이 돼가는 과정입니다. 김정주 대표가 이제 넥슨을 팔겠다. 심리적이나 게임 업계에서는 상당히 그 당혹스럽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인데 우리 이제 기업 측면에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겠죠. 게임 업계, 다른 게임 업계라든지 또 상장된 넥슨 GT, 넷게임즈 이런 회사들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게 사실 배경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 모두 추측이죠. 그렇죠. 네, 물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실제로 보면 게임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있다는 것이
넥슨의 김정주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거에? 그리고 이제 송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부 좀 불미스러운 있고 물론 무죄 판결 난 것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송사에 개인적으로 휘말려도 스트레스 받으니 얼마나 스트레스 지죠. 받았겠습니까? 뒤졌죠. 그렇기 때문에 피로감이 핵심 요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게임 산업이 이 양반이 보기에 안 된다. 그래서 팔았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제일 영향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어렵다는데 누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것도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넥슨 자체로만 봐서는 넥슨 자체로 보면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전체 실적은 긍정적이었지만 핵심은 한국과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핵심 사업이 별로 재미없었다 합니다. 최근 3분기 연속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파는 것이 넥슨 김정주 회사 뭐 최고의 밸류이란 그런 분석도 있고요. 또 반대로 김정주 회장이 여러 번 자식한테 안 물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약속을 지킨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아마 빠르면 오늘 중에 회사 측에서 공식 얘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나서 대응할 수 있다라고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어제 넥슨 GT 이런 것들, 이건 예를 들어서 자회사도 아니고 손자회사 뻘 되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그렇죠. 그것들이 어저께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그건 제가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라 그러면 저는 설명할 사람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나마 지주회사가 있고 그 안에 핵심 회사가 넥슨이 있는데 넥슨은 우리나라에 상장된 게 아닙니다. 도쿄에 상장돼 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어제 그제까지 개장은 안 하죠. 오늘 이제 개장하지 않습니까? 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고점에서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넥슨은 오늘 장 열릴 때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가 뭐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여타 국내 게임 업종에 미칠 영향은 회사 측에서 어떻게 발표하냐에 따라서 일단 김정우 회장이 왜 파는지가 정확히 나와야지 일단은 이거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근데 뭐 정확히야 얘기하겠습니까? 역시 또 뭐 추론을 좀 해야 되는 거죠. 나 피곤해서 판다, 뭐 지쳐서 판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 정리를 좀 잘 해주셨습니다. 게임주에 대한 시각이 궁금했던 차이고요. 예, 이학영 의원님의 오늘 수상한 종목은요? 네, 면세점 관련 좀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겠는데 2018년에 국내 면세점이 전체로 보면 19조가 팔렸다고 합니다. 매출이나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갖고 2017년 대비 30% 정도 늘어났는데 이게 작년 한 11월, 12월부터 좀 재미가 없고 다시 또 흘러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에서 이제 입국하는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좀 느슨하게 했던 소위 여행 어떤 물건 사오는 거에 대한 과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까다롭게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몇천 불을 갖고 들어와도 그냥 눈 감아줬는데 이걸 좀 과세를 강화했다는 것이 측면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따이공에 대한 매출에 대한 걱정들이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따이공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물건 대신 사는 사람들이 이거 저도 정확히 몰랐는데 우리나라 면세점에 거의 60에서 많게는 80%를 차지하는 면세점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거 엄청난 규모죠. 그러니까 진짜 자기 소비가 아니라 이건 그냥 따이공이 들어서 대신 사주는 건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중국으로 갖고 와서 일반 소매점이나 온라인 판매하는 사람한테 물건을 넘겼는데 그게 이제 중국에서 전자상무법이라는 게 도입되는 개정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등록법이라는 게 생겨서 이게 매출이 좀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따이공만 보면 작년에 12월에 역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역성장이니까 지금 이 주가가 재미없는 것인데요. 이제 문제는 요 코드의 이제 방문이 조금 다시 회복되고 있는데요. 지난 12월 한 20일쯤 경우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결판은 금방 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 코들이 이제 다시 몰려들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것이 이번 춘절 아닙니까? 우리나라 보면 이제 설날인데 이게 2월 초에 있기 때문에 이때 보시면 방향은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주가는 전부 다 저점입니다. 특히 호텔신라인데요. 일단 이런 것을 확인해서 보셔야 되겠지만 탑픽은 호텔신라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현대백화점도 해볼 만 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1월 한 달 내내 보시면서 요 코들의 방문 내역 그러면서 그런 것을 증가하는 것이 보시면 그때 한번 수익은 한번 줄 기회가 있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개장 전 전략 이학영 의원님 함께했고요. 8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개장 이제 20여 분 남겨둔 상황인데요. 증권가에 오늘로 가서 오늘 증권사가 내놓은 주요 리포트들 확인하겠습니다.